그래서 얼마나 망쳤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인사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해 최근에 외교 행보까지 한 번 더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죠. 뭐 경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치안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상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무기들을 서로 쥐고 있어요. 우리도 쥐고 있지만 저쪽도 쥐고 있다고. 지금 와갖고도 북한 핵이 핵 아니라 그럴 거야? 북한 미사일이 가짜라 그럴 거냐고. 분명히 저쪽도 마음을 먹으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무기들을 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화해하고 정리를 하고 안정화를 시켜야 외교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그 안에 있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거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국시는 뭐냐면 평화통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딜 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뭐 5만 불이 목표라고 돼 있습니까? 뭐 복지국가가 목표라고 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가 목표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 민족 한반도의 평화로운 평화통일이 폭력 없는 평화통일,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목표를 뭉개버리고 있는 거잖아, 이 정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위기의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진짜 탄핵님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 오랜만에 대통령 연설다운 연설을 들었어야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수준 이하의 도리도리 룸만 보다가 맞아. 원래 대통령의 품격이 저거였지라는 걸 그렇죠. 다시 확인하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돼버린. 어디다 내놓기가 부끄럽잖아요. 이미 소문 날 때도 다 났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뒤에 나오니까 그냥 뒤에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내놓기 부끄러운 대통령을 가졌는데 이 새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밖에 나가갖고 부끄러운 티를 내고 다녀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과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정보도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대화로 해가지고, 이거 남북 관계가 위기가 이게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거는 대화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북 그러니까 북침 내지는 북쪽에 폭파한다고 그렇게 협박들을 했었어요. 뭐 참수 작전 뭐 이런 거. 참수 작전이나 폭격을 한다고. 부시 때도 그랬었고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렸죠. 아버지 부시 때. 그 아들 부시 때도 그랬고 사실 클린턴 때도 핵위기가 한번 올 뻔했었고요. 항상 민주당 정부만 되면 희한하게 북한에다가 폭격하겠다, 맞아요. 군사적인 뭐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솔솔 대가리를 쳐들어요. 그때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쪽에 있는 대통령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말려냈다는 겁니다. 김영삼도 막았고 김대중도 막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막았어요. 근데 윤석열은 조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야 지금. 윤석열은 지금 조작을 하고 있죠. 왜? 지금 룬의 지지율이 어제 이제 발표된 거 30% 이제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28%. 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조작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30%가 거야.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기레기들은 그렇게 한 몸으로 빨아대고 검찰이 지난 몇 년간 지난 1년 6개월 이상을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해대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늑대가 나타났다도 한두 번인 거고. 맨날 늑대가 나타나.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10가지 말을 했을 때 한두 가지는 진실이 섞여 있어야 사람들이 믿는다니까. 그래서 뭐 반은 믿어도 되겠네라는 착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정말 순수하게 100%다 거짓말만 했어.
그리고 오죽하면 입 벌구겠어요. 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가 경제라는 건 사실이다.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 규모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뿐이다. 맞아요. 그게 수치로 나타나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13위를 기록해서 10위권에서 밀려났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만 GDP가 세계 10위권 안이라는 팩트로 조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저쪽에서도. 근데 그때 평화가 있었거든. 그래, 평화가 경제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을 뭐라고 했냐? 골 때리네, 진짜. 굴종적 상황은 평화가 아니다. 언제 우리가 굴종적 상황이었어? 진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야. 지금이 굴종적인 거 아닌가? 지금 훨씬 더 굴종적이야. 그리고 지금 일본에 굴종적이잖아. 완전히 무릎 꿇고 있잖아. 지금 이 위태로운 평화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도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자주적으로 한번 북침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 보자는 얘기인 거냐고. 아니 말을 이렇게 섬뜩하게 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어떠한 정권이나 어떠한 그동안의 대통령실도 이렇게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 반하는, 마치 국민을 자극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호통치듯이 이따위로 말하는 적이 없었단 말이야. 사과하라면 하고, 문제 있다면 일단 인정은 해놓고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사과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 도저히 증거가 없으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선택적으로만 대답을 해. 증거가 나와도 니들이 잘못 본 거야? 니들이 잘못 들은 거야? 그거 증거 아니야? 잘못 이런 생각한 거야 이런 거지. 네 머리가 잘못된 거야. 네 눈가리가 핀 거야. 네 귀때기가 막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팩트인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메시지만 전달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꺼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 외교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단독으로 말하자면 야 이거 너무 문제가 있어. 여기서 내가 나서야 돼 라는 결심보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 인사들이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얘기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방송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전망을 했었죠. 뭔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종의 특사 역할 내지는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다른 부분 아니라 이 상황에서 등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이 어떤 물밑 작업들이 지금 북한하고 어떤 형태든지 얘기를 나눠야 될 물밑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의지나 지금의 말 표현에 상관없이 지들은 어떻게 얘기해도 돼. 이것들은 미쳤어요. 우리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한테도 대사 초청해놓고 네. 엄중 경고한다고 이지랄을 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미친 애들 같아. 정말 간이 부은 거죠. 이 정도 배 밖에 되면. 나왔어. 배 네. 밖에 나왔어. 아니 안보를 이런 식으로 하는 놈이 어딨어. 아니 간이 배 밖에 나온 게 아니고 간이고 쓸개고 다 미국하고 일본한테 빼줘가지고 없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니 미쳤나봐요. 진짜 미쳤나봐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네, 정부가 어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미국인 줄? 그리고 외교부에 의하면 주한 러시아 대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우리 정부 과연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네, 주의 깊게 안 되겠습니다. 이 새끼는 말로 방사능- 해서 안 들어. 방사능녹차가 답입니다.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발요. 문제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군사 협력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선물 줬어. 이거는 미국이 만든 프레임이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는
공동 선언문이나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서 둘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군사협력했대요? 이거 누가 군사협력했대요? 이거 발표도 나온 게 없고 눈으로 확인된 게 없어요. 우리는요, 탱크 주고, 자주포 주고, 포탄 주고, 다 줬으면서도 군사협력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려준 거야. 그리고 러시아가 이와 관련해갖고, 이런 공식적 대사 초치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 사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 발언을 냈을 때는 그냥 개무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갖고, 무슨 우리가 떳떳하게 마치 우리는 그냥 평화만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북한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이따위 소리를 하냐고. 난 미국 대통령이나 되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 미국도 이런 말 잘 못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 대사 초치해본 사람은 미국 다음에 우리가 처음이야. 뭐 우크라이나 정도 되겠다. 어? 미국 믿고 날뛰는 우크라이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위험스러운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외교 결례예요. 진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군사협력을 한다고 못 박아가지고 중단하라고 하는 이 초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 결례를 아이고. 그래서 우린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특히 러시아하고 밀착해 있는 북한이 협상권이 높아지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이랑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분명히 전쟁을 불사한다, 무슨 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서도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담대한 조치, 뭐 수용하기만 한다고 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네. 뭐 이런 이중적인 개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강한 카드로 쓸 건지 약한 카드로 쓸 건지를 양손에 저울질하고 있다가 지들이 판단해서 야 이거 북한 애들 도저히 더 이상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가갖고 남북 대화하고 기존에 있는 뭐 지원 정책들 니네 예산으로 해갖고 북한에 퍼줘 준비했던 거 담대하게 좀 퍼줘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앞세워가지고 또 다르게 당근을 저쪽에 갖다 디밀라고 시킬 거라고. 근데 이러한 결정들이 자주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고 있는 판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는 미국이 시키면 시킨 대로 발표하고 욕하라면 욕하고 물건 주라면 물건 주고 돈 내놓으라면 돈 내놓고 이 호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지금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없는 외교 채널의 다른 국 또는 우리 국내의 사정을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등장이 조만간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회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하나?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또 말 안 듣잖아.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 야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는데 싫어요. 나는 그냥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 남북 대화 안 할 거예요. 이러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아베같이 공기총을 맞거나 녹차를 마시거나 뜬금없이 안가에서 술 처먹고 있다가 총을 맞는 수를 당할 수가 있다니까. 정치를 아니고요. 대국적으로 좀. 예, 심장마비일 거예요. 사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장마비. 예.